안녕하세요. 꿀팁 언니 김미주입니다. 돈 버는 방법, 돈 아끼는 방법, 돈 불리는 방법까지 직접 해본 거를 사람들에게 공유를 하고 있어요. 저의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엔잡이랑 돈을 버는 파이프라인을 늘리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블로거도 운영하고 있고 유튜버도 하고 있고 강사 그리고 교육 기획자 그리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돈 버는 방법을 많이 찾아 나서서 전자책을 내기도 했고 책을 감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공유하고 시도했던 것들 중에 성과가 좋은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32만 조회수랑 12만 조회수가 나온 컨텐츠가 있습니다. 32만 조회수 나온 거는 쿠팡 파트너스로 돈 벌기인데 제가 2달 동안 1억 매출을 내서 그걸로 좀 많은 사람들이 봐주신 것 같아요. 판매되는 상품을 자신의 페이지에 노출하여 구매가 발생하면 광고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여기 만들어지는 링크는 저만의 링크인데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3%를 지급해 줍니다. 4월에 이 땡땡땡땡 글 1개를 작성하고 500만 원 정도의 자동화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거는 전세자금 대출인데 제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봤을 때 너무 자세한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본 사람 입장에서 만든 것보다는 단순히 정보 나열식이어가지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궁금했던 거 위주로 영상을 찍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카카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카카오뱅크 대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랑 그냥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있어요. 25살에 28평 아파트 전세 자금을 마련을 했어요. 물론 대출을 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대출을 아는 것도 저는 재테크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27살 때 자산 1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끼기보다는 벌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1000만 원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강의를 더 많이 간다거나 아니면 전자책을 써서 수익 파이프라인 밀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버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1억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결핍에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졌어요. 사실 저도 학창시절에 부유한 편은 아니어서 돈에 대한 결핍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친구들은 좀 여행 다니고 이럴 때 많은 부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찾아봐서 대학생 때부터 SNS로 돈을 벌기도 시작했고 또 돈을 벌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은 이제 블로그 네이버 자체적으로 주는 수익이 있고 협찬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협찬이라는 게 사실 거창해 보이지만 체험단 사이트에서 그냥 내가 신청해서 뽑히기만 하면 협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블로그 체험단으로 패러글라이딩이나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도 제공을 받고 무료로 포스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블로그 체험단이나 유튜브 체험단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예적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좀 금리가 오른 편이어서 예적금 비중을 높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주식도 국내 주식도 하고 있고 해외 주식도 하고 있는데 미국 배당주 위주로 좀 주식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배당은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이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주는 형태인데 미국에 있는 배당주 애플이나 코카콜라 이런 주식들이 한 1년에 4번 정도 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환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당주를 꼬박꼬박 모아서 매달 받는 돈을 늘리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이 할 수 있는 재테크는 저는 3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해서 나의 몸값을 높이고 나의 연봉을 높이는 방법을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예금 풍차를 돌린다거나 배당주 위주로 돈을 조금씩 모으다 보면 그런 푼돈이 목돈이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만들 때는 우선 기획, 촬영, 편집 순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획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 같은 경우는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 바로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평소에 뭐 기사를 본다거나 어떤 컨텐츠를 봤다거나 아니면 내가 뭘 했을 때 좀 메모를 많이 해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좀 촬영할 시간이 되면 그 메모장을 보고 오늘은 이 컨텐츠를 찍어야겠다라고 하고 촬영을 하고 이제 제가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편집자분께 맡기는 편입니다. 재테크 유튜버가 되고 싶으면 재테크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투자를 해서 성과가 잘 나와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냉장고 파먹기, 가계부 쓰기부터 월 1,000만 원 모으기 이런 컨텐츠로 시작하시는 분도 많아서 정말 내가 마음만 있고 컨셉만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테크 유튜버의 장점은 자기가 피부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모든 컨텐츠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컨텐츠로 되고 또 그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나의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단점입니다. 유튜브 특성상 내가 대충 만든 영상이 오히려 조회수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공들여서 만든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석광민님이 질문해주셨는데요. 재테크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재테크 유튜버로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 공부가 필요하긴 하지만 처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재테크부터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이런 컨텐츠를 직접 해보면서 컨텐츠로도 만들고 그중에서 좀 전문적인 공부는 자격증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자산관리사 자격증의 경우는 전반적인 자산관리를 모두 다루기 때문에 은행에서 입사할 때도 좀 더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고 비전공자가 공부하기도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어서 자격증도 생기고 전문성도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효선님이 요즘처럼 유튜브 채널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많은 쟁쟁한 사람들을 제치고 과연 수입이 나는 영상을 어떻게 차별을 두고 찍어야 할지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미 레드오션이 아니냐는 질문이 많아요. 근데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 상에서는 레드오션일 때 오히려 연관 동영상이나 관련 영상으로 떠서 더 성장하기가 좋습니다. 나만의 차별점을 가지려면 나만의 뾰족한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재테크 유튜버들 그리고 이미 10만이 넘어가는 유튜버 채널들도 많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채널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의 팬덤을 가질 수 있는 뾰족한 컨셉이 있으면 좋은데요. 어떤 분은 가계부로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주부님들의 팬덤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또 2030의 같은 경우는 오히려 50대 이상의 부동산 채널보다는 자기 또래의 자기랑 비슷한 채널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만의 컨셉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맞는 팬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희 님이 재테크에 실패한 경험도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익이 난 경우도 있고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국내 주식의 경우는 지금 시장이 많이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국내 주식의 경우는 이익이 이제 마이너스인데 그런 걸 극복하는 방법은 평소에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지 않으면 아직 손실이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함께할 기업 또는 10년, 30년 함께할 기업을 사면 나중에 회복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의 경우는 저는 이제 배당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주식에서 계속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갖기 위해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해서 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지고 있고 그냥 잊고 지내는 편입니다. 장명아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같이 금리 인상기에는 어디에 재테크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재테크 투자처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금리에 따라서 투자처가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부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도 보면 금리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기도 하는데요. 지금같이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원금도 보장되고 이자도 높은 예적금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적금보다는 예금을 좀 더 추천드리는 편이고, 예금도 매달 만들면 다음 연도에 매달 이자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매달 현금 흐름도 생기고 안정적인 약속된 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금을 추천드리고 매달 예금 하나씩 만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여행 많이 가는 것도 추천드리긴 하는데, 여행도 괜찮고 아니면 뭐 다양한 모임에 참여를 해서 나의 또래 사람들 말고도 좀 많이 만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좀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남는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 생각해보면 또래 사람들만 좀 만났던 것 같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시야가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좀 주최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년들끼리 그런 학생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동아리나 그런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